26살에 돈까지 빌려서 첫 창업을 하셨는데 네. 부모님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분들한테 아무도 얘기를 안 하셨다고 네네네. 예, 들었어요. 네. 사실 저는 그때 자본금이 5천 있었는데 한 1억 정도 대출 받아서 이제 시작하게 됐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은 이유는 뭐 굳이 내 인생 이제 내가 꾸려간다 네. 이제 이 생각을 해서 했고 아버지가 장사를 하셨어요 예전에 하셨는데 절대적으로 이제 그 말리기 시작하면서 집을 나왔습니다. 네, 그냥 용기 하나만 가지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1억 정도 빌려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 3개월 정도는 진짜 제가 한 월 1,000만 원씩은 벌었던 것 같아요. 1억이라는 돈이 정말 무서웠던 게 3개월 이후에 이제 뭐 안 되기 시작하니까 원금 이자가 막 500만 원 이상씩 나가니까 막 죽겠다. 그랬던 경험이 있죠. 그러면 장사를 하시면서 처음 우셨던 순간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3개월 이후에 엄청나게 안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제가 돌파구를 좀 찾았어요. 배달 시장이 뜨겠다 해서 제가 일산에서 커피 배달로는 거의 한 3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커피, 과일 주스 이런 거 배달 시작을 했는데 그때 좀 잘 됐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배달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면 내가 다른 걸 하나 창업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떡볶이집 또 이제 배달로 하나 창업을 했죠. 그래서 2개를 운영을 했고 16시간, 17시간씩 진짜 뭐 한 3년 동안은 계속 일만 했어요. 그 마이너스가 있었던 상태여서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고 좀 그때 되게 포기하고 싶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나 사실 한 대출 받아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 어떻게 좀 도와줘. 라고 이제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술 한잔 먹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아버지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조건에서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내가 지금 이거 갖고 힘들다고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외식업 시장을 한번 내 손으로 한번 이겨보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된 계기였죠. 그러면 그때 힘들었던 밑바닥 경험이 닭장면 맥주를 브랜드를 만들 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엄청 많이 됐어요. 왜냐면 그때는 유행, 뭐 트렌드 이런 그런 이제 메뉴로 이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3개월 이후에는 안 되기 시작했던 거 이게 유행이나 트렌드 있는 그 메뉴로는 장사를 하면 안 되겠다. 대신 전 국민이 좋아하는 대중성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치킨을 했던 거고 치킨하고 양식 그리고 이제 한식까지 접목해서 이런 표준 음식으로 고객들한테 사랑받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게 닭장맥주입니다. 불경기일수록 장사가 안 되면 보통 가격을 보통 내리는 게 먼저잖아요. 네네네. 닭장맥주 브랜드는 왜 반대로 하고 있나요? 가격이 싸면 손님들이 오는 이유는 가격이 싸서 오는 이유밖에 없다. 맞아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결국엔 등 돌리게 된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그 모방을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어차피 가격만 싸게 하면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격이 싸면 어쨌든 재료비가 낮아진 거잖아요. 그 낮아진 재료비에서 음식을 내봤자 손님들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그다음 재방문율은 계속 현저히 낮아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음식과 문화 그다음 술까지 그래서 가치 경쟁을 좀 펼쳐가고 있어요. 그럼 5천만 원 팔아서 1,000만 원을 벌거나 1억 팔아서 1,000만 원 벌거나 닭장맥주의 실제 수익 구조는 어느 쪽이 더 가까운 방향이세요? 저희는 사실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더 가깝습니다. 직영점 기준은 다 오토다 보니까 뭐 한 18%에서 20%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수익 구조. 주류 매출 비중은 얼마 정도 돼요? 주류 판매량이 네, 제가 네. 데이터가 보니까 한 네. 40% 정도. 40%? 그다음 시그니처가 한 30% 정도. 주대 비율이 높으니까 아무래도 수익률로 높은 수익률로 연결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이제 요즘처럼 술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닭장 맥주는 왜 장사가 잘 되는 걸까요? 거만한 건 아니고 네네네. 사실 네네. 술이 판매량이 줄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도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술 파는 공간이 아니고 우리는 음식과 분위기를 파는 공간이다 라고 정의하니까 이제 손님들이 무조건 술 먹으러 온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음식도 분위기도 좋으니까 술 한 잔 더 그렇게 세팅을 저희가 전략으로 그렇게 해서 좀 분위기를 맞춰봤습니다. 저희가 네이밍을 시그니처라고 했죠. 시그니처. 네, 치킨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치킨하고 네. 떡볶이, 이렇게 파스타까지 다 즐길 수 있도록 이제 한 판으로 플래터처럼 준비했습니다. 진짜 양이 많아 보여. 제가 딱 봤는데 실물로 봤는데도. 많아요. 이거는 한 3-4분이 드셔도 배불리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메뉴를 딱 봤을 때 느낌이 어떠냐면 되게 단정하고 여성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트렌디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냥 싸고 많게 주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이쁜 느낌이에요. 그러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네네. 일단은 메인 치킨이니까. 네. 맥주를 부른 맛이에요. 이 소스는 뭐뭐예요? 양념, 그다음에 갈릭 디핑, 그다음에 감자튀김까지. 이게 파스타만 있으면 그럴 텐데 또 안에 치킨이 올라가니까 이게 로제 파스타. 로제 파스타. 보통 같은 치킨이어도 포장마차에서 먹느냐 배달집에서 먹느냐 이 똑같은 치킨을 파는 건데 여기서 이런 구성으로 판다라고 하는 거는 더 가격을 높여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닭장맥주가 에비앙 같은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걸 잘 만들어서 메뉴 이미지와 이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아우러졌을 때 충분히 어떤 값어치에 대한 거를 지금 만들었지 않나. 구성이 있기 때문에 객단가가 뭐 타 브랜드에 4만 원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럼 저희는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와, 치킨집에서 객단가 그렇게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맞아요. 그리고 대표 혹시 치킨집 하시지 않았어요? 네, 했었습니다. 네네네. 치킨 하나 팔아서 별로 안 남아요. 아시죠? 맞아요. 얘가 뭔가 예를 들어서 40%다. 이거 추가하니까 38%, 얘 추가하니까 35%, 뚝뚝뚝 떨어지는 것 또한 전략. 그게 다 이제 점주님의 수익이고 고객 만족도는 올라가죠. 예, 그래서 이제 전략을 이렇게 메뉴 전략도 좀 짰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인사이트는 뭐냐면 결국 이 치킨을 못 따라하느냐가 아니에요. 이 치킨, 떡볶이, 감자튀김을 못 따라하느냐. 똑같이 이걸 따라할 수 있어. 근데 그 똑같이 따라한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가 받아들였을 때 어떤 브랜딩으로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맞아요. 네. 닭장맥주 하면 네. 공간, 맛, 요게 생각을 해야지. 그 배달앱 수수료가 요즘 40%에 육박하는 뭐 비용을 내고 있는데 닭장 맥주 브랜드는 홀 매출 비중 굉장히 높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아요. 실제로 배달이 많이 안 남아요. 어느 적전선을 넘어가면 인력도 채용해야 돼.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홀 손님한테 진짜 최선을 다하자. 홀의 이제 비중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배달은 그냥 이제 서브로. 예, 실제로 구디가 한 9,000에서 9,500 나오거든요. 여기가 22평인데 그 정도 나와요. 그래서 홀이 한 9,000? 와, 그다음에 배달은 500밖에 안 되고. 네, 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순이익이 좀.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치킨 파면서 이런 구조는 제가 처음 봤어요. 이 근데- 얘기 좋습니다. 배달은 서브로. 치킨은 배달 음식이 아니다. 그러면 본사에서 직영점을 지금 몇 개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직영점 3개입니다. 3개? 저희가 직영점 3개, 네. 그다음에 가맹점 어제 하나 계약해서 네. 21. 그래서 총 24개, 24개 중에서 직영점이 3개신 세 거잖아요. 개입니다, 세 개. 근데 직영점 비율이 되게 높은 거고, 네. 요즘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직영점을 한 개도 운영 안 하려고 하던가, 직영점 운영하는 거에 대한 거를 되게 기피한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매장을 더 많이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직영점 만약에 하나도 운영을 안 한다, 이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본사가 있어요. 네네. 말안 하겠습니다. 네네네. 한 상권에서 검증된 데이터를 가맹점을 출전한다. 이거는 저는 데이터적 한계가 있다. 맞아요. 본인이 잘 됐던 매장이 복합 상권일 수도 있고 맞아요. 주거 상권일 수도 있는데 네. 이거를 전국 가맹으로 데이터화를 한다는 건 잘못된 것 같고 최소한 한 2-3개를 운영을 상권마다 해봐서 데이터를 이제 성공 데이터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점주하고 이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네. 본사에서 운영하는 직영점도 있는데 네네. 제가 개인으로 운영하는 곳들도 있어요. 왜냐면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님들도 월급쟁이에요. 그쵸. 근데 장사하다가 월급쟁이 되면 이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돈이.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닭장 맥주를 이제 하나 하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 매장도 있어요. 원자재 공급가를 업계 평균보다 낮게 책정하시고 인터넷 최저가 이상은 절대 받지 않는다 기준을 스스로 정해두셨던데 그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점주들은 되게 좋을 텐데 네. 본사는 이익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점주가 살아야 본사가 살아요. 맞죠. 네네. 네, 이번에도 닭정이 쭉 올랐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감수하고 본사 이익을 줄이고 점주는 이제 동일하게 이익을 낼 수 있게끔 세팅하자. 점주가 잘 돼야 돼요. 결국 무조건 점주의 수익률이 조금 좋게끔. 무조건 좋도록. 점주가 잘해야 본사가 산다.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럼 점주님들이 매달 정산서를 보내주시면 대표님이 직접 1대1 컨설팅을 해주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실제 이런 결과로 어떤 뭔가 매장에 향상되거나 개선된 사례가 있나요?
완전. 저희는 정산서를 엑셀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드려요. 요게 다 적어서 보내주세요라고 해서 딱 보면 가장 잘못된 점이 개인 그 비용과 네, 이 매장 비용과 분리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출, 뭐 개인, 뭐 나가는 것까지 전부 다 이제 뭐 리스료,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네. 해서 이제 안 남는 경우가 있고 네네. 중요한 거는 식자재 관리나 인력 세팅에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이런 매장 구조 관리 같은 경우를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려요. 그러면 이제 점주님들이 이제 뭐 세금 통장은 따로 만들고 개인 통장 따로 만들어서 매장 정산해서 이렇게 입금시키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한 수익률이 한 10% 정도 좋아진 점주님들이 한 다수 계시죠. 부천 신중동 매장이 제가 이제 근처에 동네에 있는 상권의 매장이라서 제가 그래도 왔다 갔다 자주 봤거든요. 근데 그 위치가 메인 상권에서 조금 뒤쪽이라서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맞아요. 예, 예. 근데 장사가 엄청 항상 잘 되더라고요. 맞아요. 메인에서 아예 끝이죠. 그리고 메인 상권의 가게들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장사가 거기가 다 잘 된다고 볼 수 없어요. 네, 네, 네. 권리금도 너무 비싸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매장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들어가면 장사 잘 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제가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에 투자하면 잘 될까? 너무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안 됐을까? 그거를 할 수 있는 브랜드가 안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파사드도 좋고 여기 하면은 오히려 A급 입지의 월세보다 월세 좀 다운시키고 여기서 하면은 오히려 이익이 훨씬 좋겠다. 맞아요. 그래서 또 3면이에요. 저는 면이 많으면 면일수록 좋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면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거기를 해놨는데 웬걸 엄청 잘 됩니다. 네. 그러면 A급 입지인데도 장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렇죠. B급 입지인데도 불구하고 장사가 뭐 신중동 매장처럼 잘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손님을 오고 싶게 할 수 있냐 없냐 그게 다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일단은 외관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익스테리어 파사드가 진짜 중요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손님이 와야지 즐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밖에를 꾸미는 거를 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데를 좋아하냐면 A급 입지에서 약간 빠져있는 월세가 저렴한데 손님을 끌 수 있는 전면이 넓은 이런 그런 데를 되게 좀 선호합니다. 그럼 닭장 맥주는 기존에 뭐 괜찮은 위치에 갖고 있는 점포를 갖고 있는 점주분이 만약에 업종 변경 문의를 하시는 경우에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외부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내부는 이 정도를 해야 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점주님 하시는 얘기가 다른 브랜드는 2천에 다 한다는데 2천에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희 브랜드 색깔을 안 내면 고객이 만족할까요? 맞아. 저희 색깔 정도는 다 내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4천 뭐 많게는 5천 업종 변경 시? 네네. 그거는 저희 브랜드 색깔 다 내면서 그 정도 비용은 저는 진짜 저렴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게 지금 뭐 이런 4시? 좀 넘은 시간인데도 여성 손님분들이 지금 거의 다 테이블이 많이 있으신데 여성분들의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느낌을 연출하는 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업종 변경한 데가 한 4천? 네, 진행했던 데가 매출 1,500이었는데 요번 달 보니까 한 7천 정도? 네, 바라보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러면 전국의 지점 수하고 지금 지점 평균 매출은 얼마 정도 나오나요? 23개인데 네. 뭐 1억 2천 하는 데도 있고 1억 하는 그렇죠, 데도 있고 좀 낮은 데도 있을 좀 거고. 낮은 데도 네. 있고 해서 네. 평균 해서 네. 한 6천? 6천? 전국 1% 프랜차이즈가 평균 5천이거든요. 네. 근데 6천인 거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실 네네. 많아지면 조금 줄 수도 있겠죠. 네네. 근데 지금까지는 6천. 그래서 저희는 6천 유지하는 거를 한번 해보자.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본사를 선택하기 전에 꼭 어떤 고려해야 될 점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프랜차이즈 구조와 장사 구조부터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식자재는 어떻게 인력 운영은 어떻게 뭐 로열티는 얼마 이런 거 많이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 프랜차이즈에 이제 문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프랜차이즈 결정할 때 정말 네. 중요한 요소가 네. 매장에 가서 일단 드셔보시고 맛이 괜찮은지 그리고 이 분위기가 손님들이 정말 좋아할 분위기인지 보시고 직영점 몇 개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죠. 왜냐면 본사가 네. 직영점이 없으면 검증이 안 된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상담할 때 본사에 들어가서 상담을 하세요. 그래서 본사를 갔을 때
그 조직원이 얼마나 있고 음. 얼마나 좀 체계가 잘 잡혀 있고 중요한 건 그 회사가 정말 깔끔하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맞아요. 제 생각에는 네. 처음부터 그랬어요. 애초에 회사를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들자. 대충 만들지 말고 제대로 만들자. 각자의 역할, 부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세팅을 해놨고 본사 인력이 10명 가까이 되는 회사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투자. 예, 예, 마케팅도 있으시고 모두 보통 이거 외주주잖아요. 맞아요. 대부분의 본사가 다 체계적인 회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 가보면 사무실이 없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냥 뭐 대표랑 뭐 직원 한 명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탄탄한 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한 유무를 판단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뭐 프랜차이즈가 한 5개 정도다 이러면은 뭐 본사에 방문해서 그런 것까지는 볼 필요는 없는데 네네. 그때는 대표의 철학을 진짜 중요시 해야 대표를 돼요. 꼭 만나봐라. 만나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지금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는 많은 창업자, 자영업자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참 어려운 시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후퇴하는 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손님이 우리 매장을 선택해야 될 이유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손님들이 이제 어쨌든 선택적 소비를 하거든요. 네네. 우리가 매장이 선택받기 위해서 네. 좀 자신만의 무기를 뾰족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뭐 메뉴, 뭐 서비스, 그다음 뭐 이벤트, 놀이 이런 거 다 좋아요. 나만의 이 뾰족한 무기를 만들어서 좀 대체 불가능한 매장, 대체 불가능한 사장님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뭐 다들 성공하고 좀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닭장맥주 브랜드와 촬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과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